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언어로 기록됩니다. 조선 왕조실록 519년에 걸쳐 왕의 모든 말과 행동, 신하들의 논쟁과 처결을 빠짐없이 담은 이 방대한 기록물 속에서 한 여자의 이름이 무려 16번 등장합니다.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으며 치국이와 자격루를 만든 장영실. 그 이름이 실록에 등장하는 횟수와 정확히 같습니다. 조선 최고의 기생으로 후세에 추앙받는 황진이는 실록에 단 한 번도 이름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16번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초요갱. 초요는 중국 초나라 왕이 사랑했다는 가느다란 허리를 뜻하고, 갱은 검은고 줄을 튕길 때 울려 퍼지는 맑고 단단한 소리 혹은 옥이 부딪히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이름 자체가 절세의 미모와 최고의 악무 실력을 동시에 선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실록이 그녀를 16번이나 기록한 이유는 아름다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형제들을 차례로 파멸에 빠뜨렸고 두 사람의 죽음에 연루되었으며 권력의 한복판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초요갱은 처음부터 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본래 양민 신분이었습니다. 조선의 신분 질서 안에서 선민도 아니고 양반도 아닌 그 경계 어딘가에 놓인 평범한 삶. 그 삶이 송두리째 무너진 것은 첫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역모에 휘말렸습니다. 조선의 연좌제는 가혹했습니다. 역모를 꾀한 자의 처자식은 그 죄에 연루되어 함께 처벌받았고, 초요갱은 남편의 죽음과 함께 관비, 즉 관청 소속의 노비로 전락합니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남자의 아내였다는 사실 하나로 그녀의 신분은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관비로 전락한 그녀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빼어난 용모와 범상치 않은 예술적 재능. 관청의 눈에 들어 기생으로 선발된 그녀는 이윽고 세종시대 최고의 음악가 앞에 서게 됩니다. 박연. 조선의 악성으로 불리는 그 이름입니다. 세종대왕은 제2기간 내내 조선의 음악을 정비하는 데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아악과 우리 고유의 향악을 체계화하고 궁중 의례에 맞는 악무를 정립하는 일은 단순한 문화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격식과 정체성을 세우는 작업이었습니다. 박연은 그 작업의 중심에 있었고 초요갱은 그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세종이 생전에 정립한 복잡한 궁중 악무. 그것을 완벽하게 익히고 전수받은 사람이 조선 팔도를 통틀어 초요갱 단 한 명뿐이라고 기록은 전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버려진 관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국가가 보유한 문화유산 그 자체였습니다. 세종의 아들은 많았습니다. 적서를 합쳐 18명의 아들. 그중 3명이 초요갱과 깊이 연루됩니다. 그리고 그새 인연은 하나같이 파국으로 끝납니다. 첫 번째는 평원대군 이임이었습니다. 세종의 7째 아들. 그는 초요갱을 첩으로 삼아 곁에 두고 그를 가르치며 아꼈습니다. 기생에게 직접 학문을 가르쳤다는 것은 단순한 애정 이상의 특별한 관계였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나 평원대군은 19살의 나이에 천연두로 요절합니다. 초요갱의 첫 번째 왕실 인연은 너무 이르게, 너무 갑작스럽게 끊어집니다. 두 번째는 화이군 이영이었습니다. 평원대군의 배다른 형. 조선 사회에는 상피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형제의 여자를 취하지 않는다는 불문율. 그것은 도덕의 문제이기 이전에 왕실의 질서를 지탱하는 근본 원칙이었습니다. 화이군은 그 선을 넘었습니다. 죽은 동생의 첩이었던 초요갱과 사통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스캔들로 끝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조선의 권력 지형을 바꾸고 있던 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입니다. 수양대군은 화이군을 정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화이군과 초요갱의 간통 사건은 그를 제거할 절호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도덕과 정치가 맞물린 자리에서 화이군은 유배형에 처해집니다. 초요갱은 곤장 80대의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그녀를 살린 것이 등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계양군 이증이었습니다. 형제들이 거쳐간 여자.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계양군은 초요갱에게 다가갔습니다. 세조가 직접 꾸짖었음에도 그는 몰래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실록은 담담한 문체로 기록합니다. 계양군이 초요갱과 동침하던 중 폭상사했다고. 왕의 아들 3명. 한 명은 요절했고 한 명은 유배되었으며 한 명은 그녀의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조선 왕실의 역사에서 이런 사례는 전무후무합니다. 초요갱을 둘러싼 사건들은 왕실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공신 신자형에 첩이된 그녀는 어느 순간 본부인을 밀어내고 집안의 경제권을 장악합니다. 곳간의 열쇠가 그녀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권력의 작동 방식을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초요갱의 고자질을 빌미로 신자형이 여종 2명을 매질하여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2사람의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에 보고되었고 초요갱이라는 이름은 점점 더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변대의 사건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녀를 흠모한 관리 변대애가 초요갱의 집을 찾아갔다가 계양군의 종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해 사망합니다. 한 남자가 그녀에게 접근했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인이었습니다. 신자형의 친척 안개담의 이야기는 어처구니 없는 국면으로 흐릅니다. 초요갱을 탐낸 그는 밤중에 담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아 엉뚱하게 정실 부인의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집안이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는 조선 사회의 시선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요부, 남자를 파멸로 이끄는 여자. 그 낙인은 그녀의 이름 위에 두텁게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물음은 남습니다. 과연 이 모든 사건이 그녀의 의지와 욕망만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을까요? 신분도 없고 보호받을 가족도 없으며 거절할 권리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한 여자를 둘러싼 남자들의 탐욕. 그 탐욕이 만들어낸 비극을 두고 역사는 언제나 여자의 이름을 먼저 불렀습니다. 화이군과의 간통. 곤장 80대의 처벌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의 법전 경국대전에 따르면 사대부의 첩이 간통을 저질렀을 경우 그 처벌은 신체형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곤장 80대는 어지간한 사람은 버티기 힘든 중형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목숨을 잃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나섰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생전에 정립하신 궁중 악무를 완전히 아는 자는 조선 팔도를 통틀어 초요갱 하나뿐이옵니다. 이 한마디가 그녀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세종이 평생에 걸쳐 완성한 악과 향악의 체계, 그 복잡하고 정교한 악무를 온전히 전수받은 사람이 초요갱뿐이라는 사실은 그녀를 단순한 기생이 아니라 국가적 문화유산의 보유자로 만들었습니다. 왕도 쉽게 손댈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초요갱이 살아남은 진짜 이유였습니다. 미모가 그녀를 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자의 총애가 그녀를 지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대체 불가능한 예술적 독보성이 그녀에게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초요갱 개인의 생존 전략이기 이전에 예술이 가진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연에게 악무를 배우며 갈고 닦은 수십 년의 시간. 그 시간이 결국 죽음 앞에서 그녀를 붙들었습니다. 권력은 시대마다 사람을 버리지만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재능은 그 권력의 손길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초요갱의 생애는 바로 그 역설을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세조의 시대가 지나고 예종의 치세가 열렸습니다. 권력은 언제나 새 시대와 함께 자신의 언어를 바꿉니다.
예종대에 이르러 초요갱은 난신의 첩으로 공식 지목됩니다. 왕실을 어지럽힌 자들과 연루된 여자. 그 낙인 아래 그녀는 한양에서 축출됩니다. 향한 곳은 평양. 그녀는 평양의 관기로 전락합니다. 한양의 궁궐 가까이에서 아악을 연주하고 세종의 음악을 전수하던 여자가 이제 변방의 관하에서 낯선 사람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실록에 남겨진 그녀의 마지막 기록은 1469년입니다. 국상 기간 중 관리와 간통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 나라에 상이 났을 때, 즉 왕이 승하한 직후에 엄숙한 시간에 관리와 사통했다는 것은 중대한 도덕적 위반이었습니다. 이 혐의가 사실이든 무고든 이후 그녀의 이름은 실록에서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평양의 어느 겨울밤 차가운 달빛 아래 그녀가 어떻게 생을 마쳤는지 어디에 묻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기록은 그 지점에서 멈춥니다. 16번. 장영실과 같은 횟수로 실록에 이름이 기록된 여자. 황진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그 기록 속에 초요갱은 16번 등장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16번의 기록 중 어느 하나도 그녀를 칭송하기 위해 쓰이지 않았습니다. 스캔들, 처벌, 고발, 축출. 실록은 그녀를 기록할 때마다 그녀를 단죄하거나 경계하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들을 지금의 눈으로 다시 읽으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보입니다. 남편이 죄로 관비가 되었고 왕자들의 욕망 속에서 소비되었으며 살인과 폭력의 현장에 이름이 불렸고 국가의 필요에 의해 살아남았다가 시대가 바뀌자 변방으로 내쳐진 여자. 그녀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초요갱을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스캔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지켜낸 예술입니다. 세종이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조선의 궁중 악무. 그 음악은 초요갱의 몸을 통해서만 살아있었고 그 음악이 있었기에 초요갱도 살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예술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예술을 살린다. 역사는 그녀에게 요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조선 왕조실록 속 16번의 기록을 묵묵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다른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살아남은 자, 지워지지 않은 이름, 초요갱.